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자유물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유물체 그리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알고 여기를 이렇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체를 지면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현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언어가 보이죠? 여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언어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물체 그리는 방법을 여기에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현상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자유물체 그림인 거예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자유물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말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 자체를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시도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봐요. 시각화를 시켜봐요. 자, 그러면 시각화를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봐요.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은 좌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예요. 좌표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사각형, 얘가 물체예요. 이 물체를 여기 좌표 공간에 입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입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질량을 써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붙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물체의 질량은 M이에요 하고 M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냐면, 두 번째는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 물체에 미치는 힘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전 시간에 물체에 미치는 힘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했어요. 바로 그 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먼저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쪽으로 이것처럼 중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가 지면하고 접촉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접촉하고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설명했던 수직항력을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지구는 여러분들을 당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자는 여러분들을 받칠 거예요. 이게 수직항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접촉하고 있으면, 물체와 지금 지면이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생겨요. 이 수직항력은 지면에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힘이 있냐면, 지금 이 물체를 사람이 줄에 매달아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힘이 미쳐요. 어떤 힘이 미치냐면 바로 이렇게 장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가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림도 3가지를 다 벡터로 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은 뭐가 있냐면,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마찰력이 생겨요. 그렇죠? 지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요.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찰력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찰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적당히 한번 크기를 한번 봐요. 힘의 크기를. 틀림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 중력하고 여기 수직항력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과 장력은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력이 크기가 더 클 거예요. 이만큼 더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찰력은 또 이렇게 작게 그렸어요. 이왕에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째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시하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속을 받고 있냐면 사람이 장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이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이다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할 일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자유물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제부터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근데 운동방정식은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뉴턴의 제2법칙을 써볼까요?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F 이퀄 MA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 F 이퀄 MA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등호가 있고 질량이 있어요. 이만큼 부분. 여기를 첫 번째라고 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등호가 뜻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좌표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좌표를 그리고 질량을 이렇게 입자로 표시해서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표를 기준점 좌표를 이렇게 그리고 물체를 입자로 표시해서 질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면은 그게 여기 수행한 여기 1을 보면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차해서 벡터로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R자 힘이에요. 저 물체에는 지금 네 가지 힘이 미치고 있어요. 그게 R자 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표시를 한 거예요. 힘을 차해서 벡터로 표시하라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좌표 공간 내에 힘을 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벡터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는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에는 3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차해서 이렇게 벡터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걸 느끼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자유물체 그림과 뉴턴의 법칙은 서로 동일해요. 그렇잖아요? 이 그림과 여기 있는 뉴턴의 법칙은 서로 동일해요. 그러면 바로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그리고 뉴턴의 방정식을 도입을 해서 우리들은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잠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역학을 논할 때는 어떤 현상 자체를 머릿속 사고실험실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전역학을 다룰 때는 제일 중요해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상을 시각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저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죠.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방정식을 실제로 어떻게 세우나 하는 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해놓고 나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에 질량체가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건 자체는 이 도르래는 회전운동 같은 거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마찰력도 없고, 그래서 도르래가 회전운동을 할 때는 실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약간 항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토크라고 하는 항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건은 이 도르래는 그냥 줄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단순화시킬게요. 이런 조건 내에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M1과 M2의 물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마찰력 자체는 무시를 할게요. M1과 이 물체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를 할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거냐면 M2가 지구 M2 쪽에서 중력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이렇게 끌어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 모델이 될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저런 조건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산수 문제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시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이 시각화가 곧바로 자유물체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 여기에 있는 뉴턴의 법칙과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M1이라고 하는 이 물체에 대해서 그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M1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는 저기를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좌표를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이, 그리고 질량을 여기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하고 여기를 입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질량을 명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질량은 지금 M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M1이다 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일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였냐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 힘을 차여서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이 지금 이물체에 미치는 힘은 어떤 게 있냐면 무조건 중력이 작동을 할 테니까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이렇게 중력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력은 원래는 mg인 거죠. 근데 여기 질량 이름이 m1이니까 얘는 m1의 g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접촉을 하고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어요. 장력 자체는 이렇게 있어요. 장력 자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M2 물체가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력이 있어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체가 움직이면은 뒤쪽으로 마찰력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문제 조건에서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마찰력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다 찾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뭐였냐면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속도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1의 물체는 이렇게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물체 그림을 다 그렸어요. M1에 대해서. 그러면 운동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이제 M2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M2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M2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물체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부터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 등호와 질량을 표시를 하면 돼요. 등호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좌표계를 잡고 여기가 좌표계를 이렇게 잡고 우리가 할 일은 물체를 질량으로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질량을 명명해주면 돼요. 질량이 M2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M2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끝났어요. 두 번째 할 일은 힘을 차여서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간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떠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저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하고 먼저 있는 힘은 중력부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중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M2에 G만큼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해를 했듯이 이 물체는 공간에 떠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체와 접촉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항력, 두 번째 힘인 수직항력은 지금 없어요. 수직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장력은 지금 M1이 위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장력은 존재를 해요. 장력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힘인 마찰력을 봐야 되는데 마찰력은 지금 이런 경우에 저항은 공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기도 무시를 하고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냥 0으로 놓은 거고 없어요. 물체가 접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 자체도 이렇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항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힘을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가속도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M1과 M2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 다시 말해서 실제 현상에 대해서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이 시각화를 시킨 게 바로 F = ma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드디어 F =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한번 기술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R자 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방정식 R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반대되는 걸 먼저 쓰면은 중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수직항력은 위쪽으로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이렇게 플러스 방향 위쪽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장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치고
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숫자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그럼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장력은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MA를 써야 돼요. 그리고 등호는 이렇게 쓰고 는 해놓고 나서 질량은 지금 뭐예요? M1이에요. 그러니까 M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도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가속도 A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쪽으로 올려서 이만큼에다 써보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그림, 여기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일단 R자 힘은 뭐밖에 없냐면 여기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력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FG예요. 하지만 그 내부가 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M2의 G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장력은 위쪽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장력이 있어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다 R자 힘이에요. R자 힘은 이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힘들은 다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MA를 써줘야 되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M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2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가속도는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물체 저기 있는 현상을 자유물체 그림으로 그리고 이 시각화시킨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두 가지 운동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여기를 1식, 여기를 2식으로 이렇게 두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먼저 가속도를 먼저 구할게요. 가속도를 구하려면 두 식에서 장력을 수거를 하면 돼요. 근데 장력을 수거를 할 때 먼저 의미를 붙여줘야 돼요. 어떤 의미를 붙여줘야 되냐면 이게 산수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식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중력과 여기에는 수직항력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식은 이렇게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시 단순화를 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장력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장력을 소거를 하려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장력을 소거를 하면은 여기에다가 아래쪽을 빼줄게요. 빼주면 돼요. 빼주면은 장력은 소거가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등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여기는 M1 플러스 M2가 나올 테고 가속도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쪽 틈에서 다 없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대신 빼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M2의 G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속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 중력 가속도가 있고 이쪽은 질량의 비율로 나와요. 여기는 M1 플러스 M2를 가지고 이렇게 M2의 질량을 나눠준 이렇게 질량의 비율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게 가속도를 지금 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장력을. 그쵸? 장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가속도를 1번씩에다 넣어야 될까요? 2번씩에다 넣어야 될까요?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력을 설명할 때 장력은 짝힘이라고 그랬어요. 장력은 짝힘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M2가 M1한테 미치는 장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M1이 M2한테 미치는 장력은 이렇게 위쪽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두 장력은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쵸? 크기가 서로 같아요. 짝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여기에 식을 1번식과 2번식을 보고 더 편한 쪽에다 넣어주면 돼요. 계산하기 편한 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에다 넣는 게 장력을 구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가속도를 1번에다 넣게 되면은 장력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도 질량의 비율이죠. 근데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위쪽에 M1 곱하기 M2가 될 테고 아래쪽은 질량의 이렇게 합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 질량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가속도와 여기 장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게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가속도와 장력을 구한 한 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다른 예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저는 다음 예로 넘어가요. 다음 예로 넘어가요.